혹시 알고 계세요? 많은 대표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재무 리스크가 있다는 걸요. 오늘은 바로 이 숨겨진 문제, 인정이자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. 이 보이지 않는 대출이 뭔지부터 시작해서요. 세법은 이걸 어떻게 보는지, 그리고 그 유명한 인정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, 마지막엔 이게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쭉 훑어볼게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. 모든 대표님들이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셔야 할 질문입니다. 그게 뭐 투자를 잘못해서 날린 돈? 그런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아주 조용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만드는 바로 그 돈입니다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가지급금입니다. 쉽게 말해서요. 회사 돈을 꺼내 썼는데 이게 뭐에 쓴 건지 정확히 증빙이 안 되는 돈이에요. 보통은 대표님이나 임원들이 잠깐 빌려간 돈처럼 처리되죠. 일종의 비공식적인 사내 대출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세무서는 이 보이지 않는 대출, 이 가지급금을 어떻게 볼까요? 여기에 바로 인정이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. 세법의 생각은 아주 단순해요. 아니, 회사 돈이 있으면 그걸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왜 공짜로 빌려줘? 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회사가 그 돈으로 당연히 이자를 벌었을 거라고 가정해버립니다.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겁니다. 원칙은 인정이자. 이거 실제로 회계자료에 있는 문구인데요. 핵심은 이거예요. 세무서는 실제로 이자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인정이자라는 걸 계산해서 회사에 세금을 매겨버린다는 겁니다. 정말 무섭죠? 자, 그럼 이자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매긴다는 이 인정이자. 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계산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 실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 서식인데요. 와,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? 근데 걱정 마세요.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. 결국 이 복잡한 계산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. 우리 회사가 밖에서 돈 빌릴 때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이자를 내고 있지? 이걸 알아내는 겁니다. 그래서 첫째, 회사가 빌린 돈을 전부 리스트업 하고요. 둘째, 각각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적습니다. 셋째, 총 빌린 돈이랑 총 내는 이자를 계산하고요. 마지막으로 총 이자를 총 빌린 돈으로 나눠주는 거죠. 아주 간단하죠? 자,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? 이 회사는 K은행에서 30억을 3.5%에 H은행에서 20억을 5%에 빌렸네요. 이자율이 다르죠?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평균 이자율이 바로 4.1%가 나온 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이 4.1%가 바로 이 회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회사는 대표님한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실제로 받진 않았지만 4.1%의 이자 수익을 낸 걸로 간주돼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. 그런데 이 4.1%라는 숫자가 단순히 세금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건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. 회사의 재무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되거든요. 이것 좀 보세요. 실제 재무분석 보고서에 있는 메모인데 가지급금 또한 증가한 기업이라고 딱 적혀 있죠?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전문가들이 회사를 평가할 때 이 가지급금 관리 상태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. 근데 재밌는 건요. 이렇게 가지급금 문제를 지적받은 이 회사가 사실 실적은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. 보세요. 매출액 증가율이나 총자산 증가율 모두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죠? 이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해지죠? 회사는 막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정작 그 안에 재무관리, 특히 이 가지급금 같은 내부 통제는 그 성장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 대표님들은 도대체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?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. 결론은 이겁니다. 가지급금은요, 그냥 좀 신경 쓰이는 항목 정도가 아니에요. 우리 회사의 내부 재무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등 중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째, 모든 돈의 흐름을 꼼꼼하게 추적하시고요. 둘째, 혹시라도 돈을 빌려둘 땐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쓰고 적정 이자를 책정하세요. 셋째, 주기적으로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회사 돈과 개인 돈은 완벽하게 분리하셔야 합니다.
오늘 이야기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여러분의 회사 재무제표에는 과연 어떤 신호들이 숨어 있을까요? 오늘 알아본 이 인정이자 같은 개념을 이해하는 게 바로 우리 회사의 진짜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.